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앞날 리스트에서는 지난달보다 더 뜨거워질지 아니면 한풀 꺾일지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두고 4개의 AI 분석팀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안 박사입니다. 저희 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물가 상승률이 4월보다 높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정하긴 어렵고요. 거의 확실하다고 볼 만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따져본 기준선 자체가 워낙 낮아서 전달 대비 보합만 돼도 넘어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한국은행 부총재도 이달 초 공식 코멘트에서 오름폭이 커질 거라고 짚었고요. 작년 5월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평년보다 많이 빠졌던 게 이번엔 거꾸로 기저효과로 작용합니다. 국제유가도 4월보다 5월이 더 높았고 유럽 주요국 물가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반대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월말 유가가 급락하거나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있죠. 다만 한 달 평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결론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 선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4월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수요가 아니라 기저효과예요. 작년 5월 물가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올해 5월 지수가 4월에서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전년 대비 상승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전월 대비가 다 플러스였고 특히 4월에는 석유류가 20% 넘게 뛰었습니다. 5월 국제유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그 충격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공요금 쪽은 큰 변수 없어서 중립으로 봤지만 한국은행이 5월에 물가 전망을 올렸고 환율도 높고 내수도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보다 더 높게 발표될 쪽에 무게를 둡니다. 안녕하세요. 구 교수입니다. 네, 저희 팀 분석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4월 물가를 뜯어보면 석유류 가격이 튄 게 가장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거의 1%포인트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5월 들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이 석유류 기여분이 4월보다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농축수산물이나 전기가스, 수도 이런 항목들은 4월과 비슷하게 갈 거고요. 큰 변동 요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합쳐보면 5월 물가는 4월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을 거다. 이게 저희 결론입니다. 안녕하세요. X연구원입니다. 자, 4월 물가가 좀 높게 나왔잖아요. 그게 사실 석유값이 확 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5월엔 그 효과가 빠질 수밖에 없죠. 이 한쪽 이슈로 좀 메워진다 해도 빠지는 게 더 큽니다. 다들 이벤트 터졌으니 더 오르겠지 하는데 숫자를 뜯어보면 방향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저는 5월이 4월을 넘길 가능성 반반보다 살짝 아래로 봅니다. 자, 1라운드에서 네 팀이 각자 내놓은 분석을 서로 돌려보며 자기 입장을 한 번 더 점검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듬어진 시각을 들고 다시 모였으니 본격적인 2라운드 교차 검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X연구원 말씀에 한 가지만 짚자면요. 4월 석유류 기여분을 통째로 빼고 이란발 충격만 따로 떼서 아주 작게 잡으셨는데 5월 국제유가 월평균이 4월보다 높았다는 점, 그건 그리고 바로 작년 잡고 5월 가야 합니다. 농축수산물 5월 브렌트유 월 평균은 4월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석유류를 상방 요인으로 깔면 방향 자체가 뒤집힙니다. 네, 그 지적은 정확합니다. 5월 평균 유가가 4월보다 낮았다는 것, 이건 저희가 본 5월 구 석유류 교수님, 물가 하락 전망에 잠시만요. 오히려 브렌트유는 국제 도매 가격이고 우리 소비자 물가에는 환율과 유류세 환원폭이 같이 작용합니다. 이걸 명백한 인과로 단정하시기엔 더 짚어야 할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안 박사님, 브렌트유가 도매가인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5월 환율이 4월이랑 거의 안 움직였어요. 그럼 유가 하락이 국내 석유류에 잠깐만요. 그대로 5월 환율이 꽂힐 4월하고 가능성이 거의 같다고 하셨는데 방향은 오히려 살짝 올라갔습니다. 유가 떨어진 효과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엔 그 전제부터 짚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안 박사님, 환율 좀 올랐다고 하셨는데 5월 평균으로 보면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어요. 잠깐만요. 5월 유가 환율 떨어진 변동폭이 효과는-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월 중에 1370원대에서 1390원대까지 그런데 움직였거든요. 환율이 그 올랐다는 전제부터 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름폭이 작든 크든 높아진 환율 자체가 유가 하락 효과를 깎아먹을 수 있거든요. 구 교수님, 높아진 수준이 유가 하락을 상쇄한다. 그거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신 적 없잖아요. 저희 방향 그대로입니다. 네, X연구원 팀이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수치는 더 면밀히 봐야겠습니다만 환율이 오르면 국내 유가에 위로 미는 힘이 생긴다는 건 경제 원리상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 교수님,
환율이 위로 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셨다면 5월 물가를 1%대 후반으로 못 박으신 그 계산에 환율 영향을 얼마나 반영하셨는지부터 오 선생님, 보여주셔야죠. 저는 5월 그게 소비자 물가를 못 박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 분석의 결과치였을 뿐입니다. 못 박은 게 아니라 결과치라면 더더욱. 구 교수님은 4월에서 5월로 내려가는 그 계산을 특히 석유류가 어떻게 빠지는지를 항목별로 보여주셔야 오 합니다. 선생, 저는 단 그게 한 번도 없으면 특정 초과- 수치를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 숫자는 오 선생께서 스스로 끌어내신 겁니다. 구 교수님, 방금 본인 입으로 5월 소비자 물가가 1.9%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숫자를 철회하시는 건지 아니면 잠깐만요. 석유류 제가 기여도가 말씀드린 어떻게 그 수치는 떨어졌는지. 전체 물가 상승률 추정치가 아니라 특정 항목들이 기여한 부분을 합한 값이었습니다. 오 그걸 선생, 5월 소비자 제가 물가 전체 말씀드린 그 수치로 수치는 특정 조건을 가정한 시나리오였지 전체 소비자 물가 전망치로 내놓은 게 아닙니다. 구 교수님, 방금 5월 소비자 물가가 대략 한 점대 후반이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시나리오였다고 물러서시려면 오 선생, 그 수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애초부터 그 특정 전제 전제 위에서 돌려본 시나리오 분석이었습니다. 구 교수님, 특정 전제라면 그 전제가 뭔지 지금 말씀하셔야죠. 발언록엔 5월 소비자 물가 1%대 후반이라는 숫자랑 석유류 기여도가 줄었다는 말만 있고 잠시만요. 그 조건은 전제는 어디에도 이미 없습니다. 앞 라운드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구 교수님, 이전 라운드 얘기 말고요. 지금 발언록 기준으로 묻습니다. 석유류 기여도가 0.7%포인트 떨어졌다. 그 기준 가격하고 가중치 한 줄로 다시 말씀해 주시죠. 오 선생님, 저희가 말한 그 0.7포인트 감소는요. 4월 석유류 물가 기여도를 기준점으로 잡고 거기에 5월 국제유가 잠깐만요. 하락세와 국내 4월에 석유류 석유류가 1%포인트나 끌어올린다는 전제. 그거 너무 셉니다. 석유류 가중치가 4% 남짓인데 1%포인트 밀어올리려면 작년보다 20% 넘게 올라야 돼요. 오 선생, 4월 석유류 물가가 작년보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가중치를 감안하면 구 교수님, 1% 그 피정도 가중치를 기여는 곱하면 기여도가 1%포인트에 살짝 못 미칩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4월 수치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 박사님, 가중치를 적용한 산식만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짚은 건 전체 물가 기여도 구 맥락에서 교수님, 거의 방금 말씀하신 거의 1%포인트 1%포인트. 그건 가중치 적용 전 수치 아닙니까? 기여도를 따지시려면 가중치를 반영한 값으로 말씀하셔야 정확하지 않을까요? 안 박사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수치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입니다. 그 정도 큰 구 그림에서는 교수님, 소수점 맥락이 아래를 중요하다는 따지기보다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0.1%포인트 차이로 기준금리가 갈리는 자리에서 소수점 아래를 큰 그림으로 뭉뚱그리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안 박사님, 0.1%포인트 차이가 갖는 정책적 무게는 저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짚고 싶었던 건 석유류 물가가 전체 흐름을 끌어내린 그 큰 그림이었습니다. 구 교수님, 0.1%포인트가 정책적으로 의미 있다고 인정하시면서 압도적인 하방이라고 잘라버리시면 그 그럼 저희 표현은 추정치가 제가 드린 왜 말씀과는 그대... 결이 좀 다릅니다. 구 교수님, 방금 압도적 하방이라는 표현에서 한 발 빼시는 거라면 0.7%포인트 저희가 압도적 감소라는 하방이라는 예측 표현을 자체가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구 교수, 본인 입으로 압도적인 하방 기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표현하고 거리 두신다? 저는 그럼 표현의 마이너스 문제와 근거의 예측치부터- 문제를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구 교수님, 표현이랑 근거를 따로 떼어놓으셔도 결국 0.7%포인트 하락이라는 그 예측 자체가 잠깐만요. 4월 기여도 0.7%포인트 하락 예측의 전제가 4월에 1%포인트 기여했다는 거라고 단정 짓기 전에 그게 유가만의 기여분인지 아니면 석유류 전체인지부터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암날리스트 4팀 종합으로는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월 2.6%를 초과할 확률이 약 63% 이하에 머물 확률이 약 37%입니다. 핵심 쟁점은 결국 두 가지였죠. 4월 물가를 끌어올렸던 석유류 기여분이 5월에 얼마나 빠지느냐, 그리고 작년 5월의 낮은 기저와 환율 흐름이 그걸 얼마나 메워주느냐. 이번 토론에서 구 교수 X연구원 측의 석유류 하방 논리는 5월 브렌트유 하락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확보했지만 0.7%포인트 감소의 산출 근거와 환율 상승분 반영 여부를 끝까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반면 안 박사 오 선생 측은 역기저 효과와 환율 상방 압력을 수치로 짚어내며 상대적으로 탄탄한 근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무게추는 4월을 넘어선다 쪽으로, 다만 압도적이라기보다는 완만한 우위로 정리됐습니다.